아주 엄한 부모 밑에서 조신하게 자란 A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역시 같은 교회 오빠이고 숫기는 없지만 착한 B라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A는 B에게 오빠, 저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꼭 지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A의 마음을 어여삐 여긴 B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긴 합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떠나서 꿈에도 그리던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웬걸 성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A는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도망을 가죠. 이런 상황에서 B는 계속 성관계를 갖자고 할 수가 없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다시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A와 B는 노력을 하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A의 비명소리와 눈물과 함께 첫날 밤을 치르는 일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질환이 전형적인 질경련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수처녀 신부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정신적인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사랑의 이면에는 강한 본능의 힘이 자리 잡고 있죠. 즉 자신의 유전자를 멀리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 최적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일종의 거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본능의 힘이 시키는 유전적인 요구의 힘에 그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심리의 이면에는 강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결혼 심리의 이면에서 남성들은 주로 정기적이고 합법적인 섹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들이 제공하는 넉넉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아서 무사히 이세를 키워내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남과 여는 각각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저희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수많은 성학자들이나 진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로서 알려지게 된 사실입니다. 남성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유명한 연예인이 중년의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가 무려 10살에서 20살까지 어린 신부를 선택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성을 선호하는 것도 강한 본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남성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 여성의 수태 능력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여성을 말하는 것이죠. 피부가 깨끗하고 질병이 없으며 안색이 창백하지 않고 혈색이 좋은 여성, 그리고 얼굴의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여성. 좌우가 대칭을 이룬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얼굴을 우리 인간의 뇌는 미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엉덩이 둘레에 대한 허리 둘레의 비율이 약 70% 정도에 이르는 여성을 가장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여성들을 예쁘게 또는 섹시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여성들이 건강하고 수태율이 높은 여성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성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남성을 선호합니다. 이런 남성들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환경이야말로 여성들이 이세를 무사히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성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예쁘니? 라고 묻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들에게 마찬가지로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할 때 직업이 뭐야? 라든지 남성들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본능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를 선호하는 것이나 여성이 돈 많은 남성을 선호하는 것을 속물근성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죠. 우리 유전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건강하고 훌륭한 이세를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전적인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 후의 목적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가 각각의 본능에 충실해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 결혼 생활에서 성생활이 빠지게 되면 누가 더 손해보는 느낌을 갖게 될까요? 여성의 경우에는 성생활이 없더라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수만 있다면 결혼 생활 자체의 회의를 느낄 만큼 이를 큰 결함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그렇지 않죠. 정기적이고 합법적인 섹스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인데 자신의 본능이 시키는 가장 큰 결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컷 일해주고 마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훨씬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사랑의 완성은 바로 섹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섹스가 없는 결혼 생활은 진정한 정신적인 사랑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위치에서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성들 역시도 자신의 이런 노력이 아내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를 너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어떤 성생활 자체를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열정은 식어가게 되죠. 그리고 남성들은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받게 되고, 이것이 시민성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발기부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질경련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정작 여성의 질경련은 치료가 됐는데도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남성의 시민성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시민성 발기부전이 심화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되죠. 섹스가 없는 결혼 생활은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른 말로 사상 누각이라고도 하죠. 기초가 부실한 그물 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단지 사랑해서 결혼을 선택했을 뿐인 배우자는 결혼 생활 내내 제대로 된 성생활 한번 못 해보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의외로 질경련 환자 중에서 여성들 자신이 치료에 소극적인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치료 과정이 두렵고 공포심이 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치료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를 미루다 보면 결국은 질경련은 치료하면 언젠가는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문제가 돼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못하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한 남편을 위해서도 반드시 치료를 하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사례를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남성들 역시도 자신의 아내가 성생활을 회피하는 이유가 이러한 질경련과 같은 성교통 질환이 있어서 성생활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알아보고 이를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적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은 육체적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은 단지 종족 보존의 수단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질경련은 이를 제대로 치료할 줄 아는 전문가만 만난다면 거의 대부분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이나 부부가 있다면 꼭 용기를 내셔서 치료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질경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저희 예화인 여성의원을 찾아주시면 꼭 완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